자, 사회적 욕구는 뭐냐면은 애정의 욕구 또는 소속의 욕구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과 나도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야 하시겠죠. 자, 예를 들면은 애정과 관련이 있다.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소속감. 내가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소속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네 나중에 이제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하면은 나중에 시집 장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할 때 잘 생각해 봐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도둑 장가 갈 겁니까? 아니면 청첩장 다 돌릴 겁니까? 청첩장 다 돌릴 거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한 달에 26일 근무, 하루에 18시간 근무, 월급 120만 원이면 일단 결혼 자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 운 좋아서 결혼을 한다고 예를 들게요. 자,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청첩장 돌리면 주변 동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결혼식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면은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하필 또 결혼을 하겠대. 그럼 내가 휴식도 못하고 결혼식 가야 되죠. 그 다음 월급 120만 원인데 축의금 5만 원 10만 원 내버리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결혼식을 안 가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결혼식 가느냐? 그래도 안 가요. 왜냐면 어차피 서로 신분 보장 안 되면 내가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봤자 저놈이 잘릴지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 괜히 돈 냈다가 내가 못 받으면 내만 손해잖아. 그래서 이제 축의금 내지도 않을 건데, 자, 노란색 근무 조건으로 바꿔주고 이놈도 신분보장 이놈도 신분보장 되면 저놈도 돈 많이 벌고 안 잘리죠. 나도 돈 많이 벌고 안 잘리죠. 그럼 저놈하고 친하게 지내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회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아시겠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자, 요놈은 어떻게 충족시켜 주냐면은, 자, 비공식 단체를 활용한다. 뭐 요렇게 쭉 넣을 겁니다. 그 다음 고충 상담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 요렇게 넣을 텐데, 자, 비공식 단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산진 경찰서 소속 직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부산진 경찰서 소속 직원들끼리 자, 조기 축구회나 낚시 동호회나 등산 모임 같은 비공식 단체 있죠. 그냥 동아리 모임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산진 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축구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자, 내가 그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너도 부산진 경찰서 소속 직원이다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 축구 주말에 공 차려고 모였거든. 진짜 입 꾹 다물고 공만 차다 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하면서 공차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형사과장을 막 까는 거죠. 공차면서 야, 진짜 지난주에 형사과장 그 새끼 회식할 때 완전 개진상 아니었나? 라고 물었을 때 맞지? 이러면서 막 이제 뒷담화를 까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까고 있는 형사과장이 다른 경찰서 형사과장이면은 서로가 그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부산진 경찰서 소속 직원들은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장이 누군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형사과장을 깔 때 같은 사람을 깐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입니까? 같은 기관 소속입니까? 같은 기관 소속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자, 비공식 단체 있죠. 축구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이쪽 경찰서 소속 직원이다라는 소속감 심어주고, 같은 사람을 자, 뒷담화 까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얘도 우리 소속 직원이구나. 같은 사람을 깔 수 있다라는 게 같은 소속 직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네가 있다가 수업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경찰학 강사를 까요. 근데 이놈은 저를 까죠. 근데 다른 애는 다른 학원 강사를 까고 있으면 둘이 같은 학원입니까? 다른 학원입니까? 다른 학원. 같은 강사를 깔 때 같은 학원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충상담이라고 해서 일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고충상담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충상담이라는 제도는 일반인들은 절대 이용을 못해요. 무조건 누구만 할 수 있다?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공무원이다라는 소속감을 심어주죠. 너네 나중에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왜 여름에 휴가 갈 때 콘도하고 펜션 이런 거 빌리려고 되게 애먹재. 근데 너네 경찰은 경찰 공제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기 해운대하고 이런 데 가면은 경찰 공제에서 큰 건물 사가지고 막 그 이제 직원들한테 휴가 때 막 빌려주고 이러거든. 경찰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숙소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만 이용할 수 있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소속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적 욕구를 통해서 자, 소속감이 충족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의 욕구인 존경의 욕구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 존경의 욕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너네가 부산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동기라고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순경 동기인데, 자, 고참이나
동기들이나 또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야, 저 새끼 저 별론데라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 정말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신망을 받고 어떤 조직 단체 내에서 주체 찌꺼기가 아니고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리가 존경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 고참들, 부하 직원들이 나를 무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존경의 욕구는 어떻게 충족을 시키냐면은 참여, 제안, 포상, 그 다음에 대리, 위임, 그 다음 교육훈련, 그 다음 근무 성적 평정 등을 통해서 자, 저기 있는 존경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양이 조금 많죠. 자, 제가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부산진 경찰서장입니다. 서장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동기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는 자, 부산지방청에서 지방청 소속 경찰서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겁니다. 지방청장하고 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할 때 너네 동기 중에 여기 김순경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김순경을 데려갈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회의를 갈 때 야, 김순경 따라와라 해가지고 김순경을 데려갈 건데요. 자, 너네 잘 생각해 봅시다. 너네하고 똑같은 동기인데 제가 이 김순경만 콕 찍어서 데려가는 이유는 김순경 요놈이 멍청해서 데려갑니까? 아니면 굉장히 똑똑하니까 데려갑니까? 당연히 똑똑하니까 데려갔겠죠. 그럼 김순경은 지방청에서 열리는 서장들 회의에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해 본 적 있죠. 너네는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너네 동기가 회의에 참여를 하면요, 야, 저 새끼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무시하게 됩니까? 아니면 와,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까?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요놈이 자, 제안 포상 이렇게 갑니다. 자, 제안 포상은 뭐냐면은 자, 지방청에 이제 회의를 하러 왔죠. 저기 뒤에 지방청장이 앉아 있고 양쪽으로 경찰서장들이 두 줄로 앉아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칠판도 있고 그다음 빔 프로젝트에서 이제 막 PPT 쏘고 있겠죠. 우리 김순경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냐면 부산지방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을 한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 자, 그래서 지방청장 앉아있죠. 각 경찰서장들 쭉 앉아있는데 김순경이 빔 프로젝트 쏘면서 자, 부산지방청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 발생 원인은 이런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어떤 제안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안을 했고 그 발표가 끝나니까 저기 뒤에 앉아있던 지방청장이요, 박수를 막 치면서 어우, 야, 너 정말 대단해. 정말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다. 너 어디 소속 누구냐 물어보니까 부산진 경찰서 소속 순경 김빵빵입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았어. 너 저기 아주 고생했으니까 포상휴가 다녀와 해가지고 지방청장이 포상휴가 10일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너네는 제안해 본 적 없죠? 포상을 받아본 적 없죠. 김순경은 제안도 해봤고 포상도 받아봤거든. 그러면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고 포상을 받았을 때 너네는 그런 거 못 해봤잖아. 얘는 해봤죠. 주변에서 무시합니까? 아니면 인정해줍니까?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리위임이요. 경찰서장이 오늘 잠깐 외부에 출장을 나갈 건데 내가 없는 동안 업무 처리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김순경,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이것 좀 처리를 해라. 권한을 대리위임을 시킵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잘하니까 제가 신뢰하고 대리위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네는 대리위임 받아본 적 없죠? 얘는 대리위임 받아봤죠? 그럼 주변에서 무시할 거다 아니면 당연히 인정을 해줄 거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 근무 성적 평정인데 교육훈련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과장에 모아놓고 이제 막 순경들 모아놓고 교육을 막 해요. 교육을 하고 자,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평가. 시험을 쳐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김순경이 만점 올 100점 맞고 1등을 하고 너네는 50점 60점 막 헐떡헐떡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등하면 주변에서 인정해 줍니까? 무시하기 시작합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이 많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는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김순경은 이걸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무시할 거다, 인정을 해줄 거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존경의 욕구가 충족이 될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발현되는 욕구인데, 자, 자아실현. 자기 완성에 대한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기 완성 뭐냐면은 우리 김순경은 지금 순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놈의 원래 목표는 뭐냐면은 자, 총경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반드시 경찰서장을 해보고
때려치우는 게 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치안정감 달고 지방청장까지 꼭 해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목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시킬 겁니다. 인사 시즌이 됐고요. 승진을 할 수 있는 게 순경에서 경장 올라갈 수 있는 게 딱 한 놈밖에 없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누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네 중에서 제일 1등 에이스가 요 놈이니까 이 놈이 승진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이제 승진 발표가 났는데 저기 끝에 있던 X라는 놈이 승진을 한 겁니다. 그다음 저 놈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요. 교육훈련에서 맨날 꼴찌했고 대리위임 받아본 적도 없고 참여 제한 포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존재감 자체가 없고 주변에서 다 무시하는 놈인데 승진을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김순경이 승진해야 되는데 X라는 놈이 승진해버렸죠. 알고 보니까 저 놈이 지방청장 사촌 동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생각했을 때 맨날 1등 하던 김순경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맨날 꼴찌하던 저 놈이 승진을 해버렸고요. 승진 이유가 뭡니까? 친인척이죠. 그 굉장히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김순경 자체가 일단 실망이 굉장히 크겠죠. 항상 1등이었는데 승진 못하니까 야, 열심히 할 필요 없네. 그냥 지방청장한테 가서 아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승진은 누가 합니까? 친인척들이 하니까 나도 가서 열심히 아부나 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기 안성과 관련된 욕구를 자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을 보장해주면 자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은 저기 X가 승진해야 됩니까? 김순경이 승진해야 됩니까? 항상 1등했던 요놈이 승진하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죠. 그 다음 방금처럼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면은 공무원 단체를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공무원 단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승진이 이루어지면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자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5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높아질 거고 그럼 사기가 높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사기도 높아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놈은 저기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각각의 욕구를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으로 가든 5번에서 1번으로 오든 상관은 없는데 건너뛰면 안 돼. 반드시 순서대로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 이왕이면 번호 순서대로 발현이 되거든요. 이게 1등이 아니고 이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이게 충족이 되면 다음이니까 가급적이면 1, 2, 3, 4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욕구 자,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나올 텐데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충족돼야 되는 게 요놈이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튀어나옵니다. 가장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욕구는 마지막에 있는 자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는 안전의 욕구다. 그 다음 가장 궁극적인 욕구는 존경의 욕구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생리적 욕구. 가장 궁극적인 욕구는 제일 마지막에 튀어나옵니다. 뭡니까? 자실현의 욕구. 그럼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교과서 242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정리를 하실 때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것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수제도하고 여기 있는 연금하고요. 똑같이 돈 받는 건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보수는 매달 받는 거죠. 매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연금은 내가 일하는 동안 나옵니까? 퇴직하고 나서 나옵니까?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신분 보장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과 보수는 똑같이 돈을 받는 거지만 욕구 충족 수단과는 충족 수단 다릅니다. 아시겠죠? 보수는 안전의 욕구입니까? 아니면 생리적 욕구입니까? 생리적 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고 연금은 생리적 욕구입니까? 안전의 욕구입니까? 안전의 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다. 자, 이 부분만 안 헷갈리게 구분 조금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은 욕구 구분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욕구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례가 있을 텐데 사례 전부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들 위주로만 체크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인사관리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었습니다.